1939년 옛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 전쟁. 핀란드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영토의 10%를 내줘야 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여론이 대세를 이룬 이유입니다. 결국 핀란드 대통령과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74년 동안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that we join, well, my response would be that you caused this. Look at the mirror.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전선은 1,300km 더 길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도 동반 가입을 타진 중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선 제대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나토 3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려면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엔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칫 우크라이나처럼 나토 가입 전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If they decide to apply, Finland and Sweden will be warmly welcomed and expect the process to go quickly. 나토는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핀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발트해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전술핵 배치 등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유럽 지역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YTN 황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일 공개한 트위터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흑해 함정 2대가 잇따라 침몰합니다. 러시아의 자존심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 하루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도 더디게 진행되며 전쟁은 교착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Russians aren't winning and the Ukrainians aren't winning. And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here.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동부 돈바스 병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높지만 러시아군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며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assess President Putin is preparing for a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during which he still intends to achieve goals beyond the Donbass.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핵 사용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에 등장한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IL-8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L-80은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지휘 통제기로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시용 카드일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전쟁을 뒤집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of Europe, and it's sitting on 8 billion euros worth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아 지역에 보관됐던 곡식이 러시아 트럭에 실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아 지역 군정 발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시와 채소까지 탈취해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식을 외국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곡식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가스 운용회사 GTSO유는 현지 시간 11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에 속한 소코라니우카의 라인을 통한 가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코라니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기술적 방해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se occupation authorities, they decided to steal gas from transit in order to send it to other places. So that's why we decided to declare force majeure.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약 3,26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충격은 유럽 가스 가격에 곧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가량 급등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치거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다 다친 이들입니다. 아조우연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부상자들이 약과 음식도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We're taking heavy casualties. We're taking losses. Every day might be our last. 아조우연대 병사 부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 참상을 전하고 남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sk Pope to help us. We ask Pope to be the third part of this war and to let them go through the green corridor. 교황은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은 민간인 구출을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talk to the lea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akes full sense to talk to any other relevant actors in the present crisis. 현재 아조우스탈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버티며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최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동부 돈바스 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리우폴도 사실상 함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점차 퇴각하고 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일단 예약에 성공했다면 청와대 방문객이 입장할 수 있는 문은 모두 3곳입니다. 최근까지 대통령이 머물렀던 보안 시설이었던 만큼 스마트폰 지도 앱에선 어제부터 출입문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를 지도해서 검색하면은 반대편에서 청와대의 첫 번째 문인 영빈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빈문에서 청와대 앞길을 쭉 따라 걸어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던 청와대 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춘추문인데 청와대 앞길 자전거 대여소로 오면 됩니다. 청와대 안엔 차를 댈 공간이 없는 만큼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편리합니다. 입장할 땐 예약 당첨 때 휴대전화로 받은 바코드를 보여주면 되는데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신 제시해도 됩니다. 바코드 있으시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세요?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물론 파란 지붕 본관이지만 대통령이 국내외 귀빈을 맡던 상춘제와 경내 제1의 정원으로 꼽히던 녹지원, 수궁터 등도 놓쳐선 안 되는 사진 명소로 꼽힙니다. 하나, 둘, 셋.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별도의 안내 없이 예약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안내 지도 주신 거 갖고 다녔어요. 대통령이 사시던 곳을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조경이나 정원 같은 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보안 문제로 건물 내부 출입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걷다가 갈증이 나더라도 음료 등을 살 수 있는 매점이 없고 앉아서 쉴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방문객에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분간은 청와대 건물 맞은편 사랑채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힘들긴 했어요. 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날씨가 덥고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긴 한데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개방 과정을 두고 잡음도 많았지만 이제 시민들이 한결 편하게 찾아가 둘러볼 수 있게 된 청와대. 막상 개방되니까 기분도 좋고 이거를 실물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녹지가 너무 예뻐서 그것도 좀 반했고요. 애기들한테 좀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방 행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는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장기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시민들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 겨울 골프를 치다 손에 통증이 시작된 김채근 씨. 모래벙커 주변에 얼어붙은 땅을 3개 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아픈 걸 참고 골프장에 나가기를 반복하다 손가락을 굽히지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늘진 부분에는 얼어있는 부분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거리도 있고 뻥긋이 하시니까 이제 3개 친다고 쳤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뭐 문제를 못 느낄 정도였었고 그게 이제 주말에 공 치면 조금 더 아프고. 진단 결과는 유구골 골절, 손바닥 아래쪽에 힘줄을 감싸듯 생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버티다 증상이 악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손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다시 찾아 수술한 끝에 통증을 씻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뼈가 부러질 만큼의 손상이 아니라고 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다치고 나서도 손을 다 쓸 수 있고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젊은이들이 골프를 시작했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대중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골프를 하다 손을 다쳐 병원을 찾는 사람도 코로나19 이후 20%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몸을 풀지 않으면 골프 연습도 언제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그립을 들고 20분, 30분 이상 계속 하는 그런 운동은 연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증을 참고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말고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최신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완치를 선언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이른바 면역항암제 덕분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암세포에서 면역세포가
항진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PD-L1이고요. 그 억제하는 신호를 억제하게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이 현재 면역항암제는 두경부암, 폐암, 흑색종, 위암, 심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사용되며 차세대 항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를 좀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역항암제 투여 대상을 가리는 기준인 생체 지표가 낮게 나오는 환자들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면역 활성도를 면역 활성, 면역 결핍 등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대상 환자군의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폐암의 예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받게 되고 60% 정도가 면역항암제를 안 받게 되는데 네, 그 60% 중에 사실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60명 중에 이제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거든요. 연구진은 올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는 빠르면 3년 이내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면역항암제 대상 환자군을 늘려 더 많은 환자가 최신 항암 치료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개표가 진행되면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을 배 가까이 앞서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Aasahan ko na yung inyong tulong ay hindi magsawa, ang inyong tiwala ay hindi magsawa at dahil ay marami po tayong gagawin dito sa ating hinaharap. 부통령 선거에서는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43살 사라 다바오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독재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0년간 철권 통치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해 고문하고 살해하면서 독재자로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마르코스의 대선 승리는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지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대선 유세 기간에 독재자인 선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과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으며 국가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36년 전에 시민들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 가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셈이어서 향후 필리핀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의 차기 지도자가
향후 어떤 외교 행보를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방송욱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봉쇄가 시작된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했지만 11일 1,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력한 봉쇄와 전 주민 핵산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봉쇄 지역 주민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봉쇄의 여파로 지난달 중국 내 승용차 생산은 전년 대비 41%, 판매는 36% 줄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봉쇄 조치를 우려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think that it's sustainable considering the behavior of the virus now and what we anticipate in the future. WHO는 코로나 정책은 사회와 경제,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는 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중국 측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 find an exit strategy that works for each and every country and Dr. Tedros has been discussing that in depth and in detail with Chinese colleagues. WHO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공산당 당대회 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 베이징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심에 있는 쇼핑몰의 영업을 중단하고 800여 개 건물을 봉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살에 데뷔해 불과 21살의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알린 배우 강수연. 개인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에 적극 나섰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동 집행위원장을 기꺼이 떠맡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티면서 더 명예롭게, 더 스타답게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네가 곁에 있어 늘 든든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갔냐. 편히 쉬어라. 고인은 무명의 후배들을 챙기며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설경구 씨는 막내부터 선배까지 모두를 아우르던 거인 같은 대장부라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영원한 연기부 조수였고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였습니다. 배우들을 너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배우들의 진정한 스타이셨습니다. 11년 전 고인의 도움으로 칸 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연상호 감독. 뜻하지 않게 고인의 유작을 찍게 됐습니다. 배우 강수연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멍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있는 배우 강수연. 그는 한국 영화 그 자체였다고 동료 배우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천연 염색으로 물들여 동그랗게 만든 한지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28개의 서로 다른 크기와 색감을 가진 한지로 조명의 빛을 받아 마치 달빛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대나무를 쪼개 만든 대오리와 명주실로 만든 전통발이 옛 정취를 자아냅니다. 섬세한 문양이 돋보이는데 이 전통발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작가의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버려진 유리병을 재료로 새로운 유리용품을 만드는 리보틀 작품도 관람객의 발길을 끕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아름답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일상의 평범함을 주제로 한 공예전을 개막했습니다. 이번 공예전은 3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됐는데 이곳에 20명의 작가가 137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공예품에서 낯선 공예품까지
다양한 공예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번 공예전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전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평범의 세계 우아한 공예라고 지금 이름을 줬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 문화 예술계도 일상이 조금씩 찾아오면서 다시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